예, 이번 의혹의 출발점은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라인입니다. 이들이 비밀리에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고 정말 김기현 첩보 문건을 직접 생산했느냐가 초점일 텐데요. 지난 금요일 노영민 비서실장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 시절에 청와대 내 민정비서관에는 본관팀이 있었다고 하고 창성동 별관에는 6명이 있는데 다른 2명은 백원우 특감반 또는 민정특감반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민정비서관실에 별동대라고 얘기하는 2명이 특감반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감찰 단원들입니다. 저렇게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노영민 비서실장이 그냥 특수관계인들을 관리하는 조직이다라고 했는데 그와 반대 정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아예 백원우 별동대, 백원우 특팀은 아예 사무실까지 따로 썼다는 정황도 나왔는데요. 그 뭐냐면 이제 민정비서관, 즉 백원우 비서관 밑에 6명의 이제 그 직원 행정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노영민 비서실장의 이야기대로 그렇다면 6명의 직원들이 업무 분장을 해서 자기 분야를 관장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증언에 따르면 이 창성동이라는 곳이 청와대 안이 사실은 사무실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외부에 이제 저런 사무실을 만들어서 민정비서관실하고 몇 개의 비서관실은 저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정비서관실은 이제 밖에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창성동 별관 쪽에 있는 그 사무실을 보면 이 4명과 2명이 따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2명은 뭔가 하여튼 뭐 소리도 크게 나오고 뭐 등등 주변 이야기의 전언에 따르면 뭔가 하여튼 일을 따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이 2명에게 왜 따로 이 방을 줬을까? 다른 임무가 왜 필요했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든다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가 상황을 따져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여러 가지 어떤 중요 사건에 다 등장합니다. 아시겠지만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 보면 당시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죠. 김경수 경남지사가 이 드루킹에 의해서 당시에 선거 때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중대한 혐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드루킹이 사실은 이제 본인이 함께 조직에 있는 도모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달라고 이제 강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걸 이제 몇 번에 거절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협박을 했거든요. 청와대 김경수 당시 비서관을 향해서. 그런데 그 사람을 바로 청와대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사람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1시간 동안 만났을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정권에 껄끄럽거나 정권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해결사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을 사실은 거기서 한 것이 아니냐. 즉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나 정권에 필요한 부분들, 친인척 관련된 아주 중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이 특별히 2명의 어떤 특감반을 중심으로 해서 백원우 별동대가 해결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의문에 좀 힘을 실어주는 전직 특감반원의 증언 김성애 평론가님. 다양한 인사들을 접촉하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 만나면서 때론 해결사 모르겠어요. 뭐 심부름도 할 수 있고 여러 뒤처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억측과 관측들이 많이 나와서요. 이런 역할들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뭐냐면 그 백원우 비서관은 이제 재선 의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재선 의원 출신이 민정비서관으로 간다는 게 참 이해가 좀 처음에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민정비서관이라는 자리가 뭐 하는 거냐? 모든 정보, 정권의 모든 정보를 국정상황실과 더불어서 다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재선 의원 출신이라는 건 뭐냐? 당에도 네트워크가 충분한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에 임명됐다는 건 청와대 내에서도 충분한 네트워크를 가진다는 얘기고요. 정보를 가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소위 말하는 친문,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오너 그룹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 바깥에서 그냥 도와주러 들어오는 그룹하고 실제 그 정권을 주도해가는 그룹을 좀 다르게 부르는데 소위 말하는 그 핵심 그룹에서도 그 네트워크가 충분하고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고 마음만 먹는다면, 마음을 안 먹는다면 직지에 맞는 일만 딱 하고 멈추겠지만 마음만 먹는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분야에, 모든 분야에 해결사 역할 내지는 메신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화면 좌우 같이 보실게요. 별동대 사무실이 뭐 어린이집이냐? 글쎄, 물론 뭐 모든 층에 있는 사무실을 다 밖에다가 적어놓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정부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3층에는 뭐 서울청사 한빛 어린이집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공간에 별동대 사무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왜 베일에 쌓여 있냐라는 의혹을 많은 이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결국요. 이 백원호 당시 민정비서관의 월권 문제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전 국회에서도 이 백원호 전 비서관의 행보가 언급된 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실내의 영향력이 커가지고 실제 대부분의 사정 관련 업무는 백원호 비서관이 직접 챙겼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네. 백운우 비서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잠시 뒤 저희 뉴스탑10 뒷부분에서도 짚어보겠지만 이 감찰부마 의혹의 장본인인 유재수 전 부시장도 조국 전 장관은 몰라도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알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조국이라는 사람 알아요? 신문에 나오는 정도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릅니다. 백원우는 알아요? 백원우 비서관은 과거에 청와대 근무할 때 아는 분입니다. 알죠? 네. 결국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건 김태회 변호사님. 백원우 비서관의 월권 문제일 텐데 또 하나 오늘 새롭게 알려진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원우 별동대가 경찰청에 이 김기현 첩보 문건을 넘기기 전부터 이 수사 과정을 다 알고 먼저 움직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재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검찰의 공식적 수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호에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 언론 보도 나온 거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까지 얘기된 거 2017년입니다. 지방선거 있기 전에 11월에 민정비서관실에서 반부패비서관실 거쳐서 첩보를 경찰청으로 내려보내고 경찰청에서 12월에 울산청으로 내려보냈다. 이게 이제 플로거든요. 그럼 11월에 청와대에서 첩보를 청와대 주장대로면 외부에서 들어온 첩보를 경찰청에 넘겼다는 11월입니다. 그런데 그 한 달 전인 10월경에 이 별동대 소속의 민정수석 특감 반원들이 울산 현지에 내려가서 김 전 시장 관련해 수사 가능성하고 수사 착수 가능성하고 당시 내사 진행 상태를 탐문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예. 그럼 그 보도가 다 맞다고 하면 원래 이제까지 고민정 대변인 그다음에 백원우 전 비서관 얘기는 우리 아무것도 몰랐는데 외부에서 첩보가 들어와서 그걸 그냥 경찰에 넘긴 거야. 우리는 그 첩보를 가공한 적 없고 그대로 받아서 넘겼어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 언론 보도가 맞다면 그렇게 첩보를 넘기기 전에 백원우 별동대 소속의 특감반원들이 울산 내려가서 취재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문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첩보를 받아서 그대로 넘긴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첩보를 자체 생산했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첩보를 가공해서 경찰청으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언론 보도가 맞다고 하면요. 그동안 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던 청와대가요. 오늘 이렇게 적극적인 해명으로 목소리에 좀 힘을 실었습니다. 과도한 오해와 억측으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어떤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 위원장님, 네. 이 얘기는, 청와대 얘기는 그러니까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그런 뉘앙스가 전 이야기 속에서 상당히 배어 나오고 있죠. 검찰이 뭔가 심리적 압박을 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수사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 단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을 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면에서 조사받은 다음에 어떤 본인이 압박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이 사실은 검찰 수사관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수사관 같은 경우는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굴러간다는 걸 본인이 알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많은 정보를 다뤄봤기 때문에 지금 이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본인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압박한다고 해서 그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 본인을 압박을 해서 사실 이게 이제 검찰이 압박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진술 거부하면 사실 조국 전 장관 보셨지 않습니까? 묵비권 행사하면 돼요. 진술 안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냥 저 재판에 넘겨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술할 의무도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인데 무슨 압박을 받는 것인가라는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와 실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당히 상충되게 나타남으로 해서 또 본인이 한 일 자체가 워낙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검찰 수사에서 조금씩 밝혀지면 많은 사람이 다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히려 거기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청와대의 어떤 저런 입장 발표도 제가 볼 때는 좀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청와대가 지금 상황에서 아직까지 상황 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해보지 않았을 텐데 저런 입장을 낸다는 것은 검찰 수사를 상당히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측면도 잠시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사 과정은 검찰이 청와대보다 확실히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아는 정보보다 검찰이 아는 정보가 확실히 많을 텐데 그런데 섣부르게 입장을 냈다라는 말씀.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청와대가 저렇게 입장을 낼 상황이 아니죠.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청와대의 정확한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까지 아예 따로 차릴 정도로 이 백원우 별동대에 대한 월권 논란이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일단 청와대는 위법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